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루 세 문제 기출 보객기 시간입니다. 먼저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회 25번 문제입니다.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협회는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죠. 협회는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한 문제면 적게 출제되는 편이죠. 자, 옳은 것입니다. 1번 협회는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예, 권장하여야 한다. X죠. 권장은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권장하는 계약서 없고요. 또 권장하여야 한다. X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은 협회는 회원 2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예, 허가라는 말은 아예 공인중개사법에 전혀 없습니다. 인가라는 말 오직 한 번 있죠? 인가라는 말 한 번 있는데 협회 설립 인가 딱 한 번 있습니다. 허가라는 말은 아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있죠? 물론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행위 허가 이런 말이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허가라는 말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또 200인도 틀렸죠? 발기인은 300명 이상입니다. 발기인은 300명 이상. 창립총회 참석해야 되는 인원은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이죠.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이죠. 우리나라 광역시 및 도가 15개니까 20명 하면 300명.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되죠. 창립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인데 발기인은 300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도 틀렸고 3번은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옛날에 2개월이었는데 이게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2개월 이내가 아니라 3개월 이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됩니다. 3번 틀렸네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금융감독원장 X네요. 협회 공제사업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협회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다만 협회 지부 설치를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 설치한 경우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 빼고는 모두 국토부 장관입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요. 5번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모두 국토부 장관이라고 했죠. 협회 관련해서는 협회 지부 지회 설치 빼고는 책임준비금은 10% 이상 적립을 해야 되죠. 100분의 10 이상 10% 또는 10분의 1 다 같은 말입니다. 공제료의 10% 이상은 책임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협회 공제료가 우리가 개인개업공개사가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되는데 1억 가입하려면 협회 공제료가 1년에 19만 8천 원입니다. 물론 시험에 1년에 공제료가 얼마다 이런 거는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19만 8천 원을 받으면 19,800원은 최소한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된다.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은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공제금을 주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금액이죠. 국토부 장관 승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표준계약서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국토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2번은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인가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자연인은 특별히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되죠. 근데 법인인 경우에는 공시방법,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회사잖아요. 법적으로 사람. 협회도 법인입니다. 따라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험에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3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4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가 공제사업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협회 관련해서는 모두 국토부 장관이다. 단 예외 지부 설치신고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신고는 등록관청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벌칙에 대해서 옳은 것. 벌칙이 시험에 평균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금지행위가 시험에 잘 출제된다고 했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매매를 업으로 하면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금지행위고요.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시험에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예,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번이 맞네요. 정답이고요. 2번 이중사무소나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하고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합니다. 취소하여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해서 X입니다. 부정한 방법 우리 암기 프린트에도 보면은 부정한 방법 55번에 있는데 부정한 방법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만 취소하여야 합니다. 징역 벌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 지정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징역 벌금은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보상금 지급 사유에도 해당되며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지문입니다. 개업공개사가 폐업한 후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 법제 29조 2항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떠난 후에도 즉 폐업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된다. 중요하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가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거는 지금은 시험에 잘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30일이 아니고 60일인데요. 요것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60일입니다.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니고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하고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하고 처벌 규정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둘 다 등록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 취소,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해야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면 지정만 취소할 수 있고 징역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비밀은 폐업을 한 경우에도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누설하 해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죠. 2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5번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진 않다고 했죠. 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은 아니기 때문에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런 것을 항상 잘 보셔야 되겠죠.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중개업이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비록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도 있다. 물론 컨설팅에 부수해서 딱 한 번만 했다면 중개업은 아니겠죠? 그러나 의뢰, 보수, 업 세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던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던 간에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한 행위도 중개업에 해당되고요. 중개업은 등록하고 안 하고는 별개입니다. 의뢰, 보수, 업 3개가 들어가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X입니다. 중개업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의뢰, 보수, 업 3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자, 그 다음에 2번 당좌 수표를 받았으나 부도가 나가지고 현금화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초과해서 받았기 때문에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X입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안 되죠.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고요.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줘도 위반입니다. 그러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닙니다. 돈뿐만 아니라 금품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한 대 받았다, 금 한 양을 받았다,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선물로 받았다, 다 위반입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것은 안 됩니다. 초과해서 받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등록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중개보수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금지행위 중에서. 옛날에는 보수를 초과해서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요즘은 현실적으로 초과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지문 보겠습니다.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인데 이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알고도 모르고 하면 금지행위 아니죠? 근데 알고 했잖아요. 알고도 이게 악입니다. 악이.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국은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투기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투기 조장에 해당됩니다. 알고 했다면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으면 양도소득세는 안 냈지만 취득세는 포탈했잖아요.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미등기 전매를 했으면 취득세를 안 내게 되니까 투기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개사만 책임이 있다. 이 만자 때문에 틀렸죠? 개업공개사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잘못한 직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지 사장인 개업공개사에게만 책임이 있고 잘못한 직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우리 법제 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해서 직원이 잘못해도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고 잘못한 직원에게 책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자격증 취득해서 직원 소속공개사 돼가지고 한 건 하는 게 낫겠죠? 그럼 사장이 모두 다 책임진다면 당연히 잘못한 자기 책임주의 원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민법에. 따라서 잘못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를 고용한 사장에게도 국민들을 위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번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만이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X입니다. 만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직원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만자 때문에 틀렸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부자격자 또는 무자격자, 이거는 뭐 판례니까요. 약간 맞춤법은 안 맞을 수 있어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몇 건의 중개물을 직접 수행한 경우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엄밀히 보면 이게 판사들이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이거는 개업공개사의 의미죠. 판례입니다. 그 스스로 몇 건을 직접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이 업무를 했다면 이건 양도대여 행위에 해당된다고요. 예를 들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개업을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일요일 토요일 날 가서 계약서에 직접 제가 서명 날인을 했다 하더라도 몇 건을 했다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제가 계약서 쓸 때 한 번도 참석을 못했다면 그건 양도대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도대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요.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1번은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중개행위가 비록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업으로 하였다면 중개업에 해당되죠.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졌다면 중개업이 아니죠. 딱 한 번만 했다면 중개업이 아니지만 반복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개업공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이후에 부도 처리된 경우에도 초과해서 받았다면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중개보수 초과에 해당됩니다.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입니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즉 직원이 잘못한 경우에는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한 직원은 당연히 책임이 있고요.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죠. 물론 여기서 사장은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직원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5번은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 또는 부자격자 같은 의미죠.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스스로 몇 건의 중개물을 직접 수행한 경우에도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격증 양도 대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한다.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게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